화이팅! 화이팅!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걸까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 7가지 행동을 혹시 나에게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눈치가 없나 보나요? 그쵸? 그 마음만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그 관계가 엄청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몰라요. 그렇게 인연이 흘러가나 그냥. 이 연애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연애 이야기와 맞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시작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은 되게 디테일하고 감성적인 면이 뛰어납니다. 섬세하죠. 물론 아무리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다른 걸 어떡합니까? 남성과 여성의 특징만 조금만 알면은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주변에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심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캐치를 못한 것뿐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 주변엔 인연이 없다라고 계속 한탄을만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이 신호 7가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연락한다. 어때요? 기본이지 기본. 만약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꾸준히 연락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왜요? 뭐 일이 있을 때면 연락하는 거지. 뭐 꾸준히 왜 연락을 해야 되나? 그럼 꾸준히 연락하는 건 일을 만들어서라도 연락해야지. 좋아한다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겠지? 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락하는 일은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꼭 남자, 여자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꾸준히 하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끈적한 대화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연락이 계속 온다. 좀 뭔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그런 걸로 눈치를 채기 쉬운가? 안 그러면 이제 발전을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또 연락 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막 들이대가지고 산통 깨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꾸준히 연락하되 사소한 걸로 막 대화를 해야 된다고. 네, 꾸준한 연락이 오면은 사소한 걸로 계속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치. 대신 눈치는 채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구나. 네, 호감을 갖고 있다.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연애 얘기만 하면 그냥 웃음 막 나와요. 재밌잖아. 네. 두 번째, 접점을 만들어서 함께 한다. 결국에는 연락을 하는 것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의 연장선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락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행사를 같이 한다거나 일을 할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한다거나 봉사를 하는 곳에서 연애의 전당이 피어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죠. 교회 대표적인 게. 왠지 모르게 내 곁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그러면 뭔가 눈치를 또 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낌새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대시를 하면 또 산통 깨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은 사실 호감 정도이고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확 들이댄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걸음 뒤로 이렇게 확 물러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접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다는 거는 저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호불호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접점조차를 만들지 않고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피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겠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슨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옆에 서 있었던. 이건 너무 섬뜩한 얘기인가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다는 거 아니야? 그쵸. 왜냐면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조언만 구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네 또.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그렇게 좋은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늘 자기 곁에서 이제 그걸 해주고 이제 뭐 했던 그거를 10몇 년 만에 깨닫는. 근데 돌고 돌아서 결국엔 옆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미리 캐치했다면 그렇게 돌고 돌 일이 없었을까요? 세 번째, 남자의 기념일을 챙겨준다. 기념일은 엄청난 의미지. 네. 이렇게 몇만 원짜리 막 선물 사주고. 그치, 손편지. 네, 손편지로 카드 써주고 뭐 이렇게.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기념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은 기억 못하는 날들, 본인 생일마저도 까먹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남자의 기념일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쵸. 또 여자들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챙겨줬는데 또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치, 정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해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지. 챙겨줬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적정선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챙겨줬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인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념일은 되게 확실한 징표인 것 같아. 병원에 있게 될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자꾸 온다는 거예요. 사귀는 것도 아닌데. 아, 내가? 네. 아닌데? 나는 그냥 셀원의 건강 상태와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궁금하니까 이제 다들 간다고 하니까 간 거 아니야? 온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랬나?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아픈 것조차도 기념일로 삼아서 뭔가 접점을 만들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건수를 만드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나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은데? 안 오려고 했어요? 네, 안 오려고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제 선물을 줬다 그래서 받자마자 너나 좋아하니? 이렇게 산통 깨면 안 됩니다. 연락이 오고 접점이 생기고 기념을 챙겨줄 때 그냥 이걸 물 흐르듯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치. 관계를 조금씩 이렇게 깊게 가는 거지 확 들이대면은 안 된다 이거지. 그쵸? 아, 근데 왜냐면 진짜 좋아해서 막 이렇게 대시하는 거면 좋아해 하면 땅 되는 건데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전 세계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확인하고 사귀는 게 일본하고 한국이래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꼭 프로포즈하고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추억을 만들다가 서서히 발전하는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아, 나는 그러면 그런 게 좋은데. 네, 우리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또 말겠다. 응?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너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여긴 어디? 한국입니다. 네 번째, 남자가 힘들 때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으라샤샤 하다가 처질 때는 확 처지죠. 그렇죠? 완전 무너져서 엎어져 있을 때 여자가 와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힘들 때를 같이 보내면 관계가 되게 돈독해질 수밖에 없거든. 네. 사실 2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연인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냐 아니냐 고백을 받으려고 무리를 하다가 깨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치. 자칫 잘못했으면 그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 이거야. 네, 위험했습니다. 뭐 제가 누구한테 뭔가 이런 걸 얘기할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공한 사례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저희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렇게 남자가 힘들 때 여자가 토닥토닥 해주면서 관계를 갖게 되면요, 남자도 그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 서로 간에 이제 관계에서 신뢰감이 점점 쌓여가는 거잖아. 힘든 일을 겪을 때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치. 좋을 때는 곁에 있고 힘들 땐 다 떠나가죠. 그렇죠. 보면은 보통 좋은 일 있으면 연락이 많이 와요. 그쵸. 근데 힘든 일이 있을 땐 연락이 끊깁니다. 내가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죠. 네, 안 받죠. 다섯 번째, 리액션이 남다릅니다. 안 좋아하는 남자한테 리액션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야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치. 정도가 틀리기는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공식을 믿고서 일본 가셔가지고 일본 여자한테 상대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렇죠. 네,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솔톤에다가 그걸 뭐라 그래? 습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리액션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감이 있다. 네, 리액션도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그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리액션 보여준다는 거는 관심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가 않아요. 네, 늘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막 나란 누구인가 막 이 생각하고 이 사회의 정의 실현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감. 나에 대한 공감, 상대에 대한 공감. 그치. 결국에는 바라는 게 여자는 공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감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그 부분이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치. 남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는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와 약속을 했을 때 그 뒤에 다른 약속을 잡지 않는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시간에 여유를 두겠다, 충분하게. 그렇죠. 취미가 맞아서 다른 걸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갑자기 돌발적으로 뭐 할래? 했는데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렇죠. 안 되니까. 네, 정말 기대하는 만남이 있으면요, 그 뒤에는 비워놓게 돼요. 근데 뒤에 약속을 잡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 시간이 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죠. 그치. 여지를 없애는 거지. 그러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약속을 막 잡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최대한 타이트하게 뭐 15분 단위로 그러니까 어머, 미안하지만 가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뒤에 약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있는 척하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지금 엄마가 기다리셔. 지금 통금 시간이 저녁 8시야 우리 집은 뭐. 그러니까 계속 집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든 여기를 벗어날 궁리만 하는 거구나. 1분이 천년같이 느껴지는 상황. 그치.
7번째, 남자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한다. 근데 이건 어떻게 사귀는 것도 아닌데 민감하게 대할 수 있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백방이네, 그럼 백방.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게 단계별로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 점점 확실한 신호로. 그렇죠. 이 시그널을 확실합니다. 그렇구나. 맞나요? 어때요? 이 정도 확실한 건가요? 그런 거 같네. 그러니까 사귀는 것도 아닌데 괜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여자한테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괜히 막 흠잡는 거죠. 막. 왜냐면 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진짜 그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면은 뭐 주변 여자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그치. 또 이거를 보고서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니까 질투 테스트를 한번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여자하고 괜히 막 연인인 척 막 연기도 하고 영화를 많이 본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하고 이제 떠나버리겠죠, 아예. 그렇죠. 이런 건 진짜 안 좋아. 네,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막 테스트하고 이런 거 여자들이 알게 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아. 그쵸? 그리고 오해해서 진짜 테스트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오늘은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부부도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고민으로 한창일 때가 있었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하는 고민에 심장이 간질간질하고 잠도 안 오고 생각에 꼬리를 또 물고 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뭐든 시작하기 전에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가장 큰 법이죠. 모두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화이팅!